거의 전투력이 조닉급입니다. K 조닉이야. 그런데 시원시원한 사이다 액션 보여주는 원조 조닉과는 달리 이 K 조닉은 드라마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고구마 짓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일 죽이고 싶은 놈들이 다 살아남거든요. 이거 일부러 그런 겁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죽기를 원하는 캐릭터를 일부러 안 죽였어. 시청자들에게도 참아라 라는 메시지를 가장 강렬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하지만 역시 좀 힘들다 이런 메시지를 와닿게 한다는 게 그저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는 건 그 학폭으로 괴롭힘 당하는 불쌍한 학생을 우리의 훌륭한 주인공 이도님께서 아주 멋지게 회전 엘보우로 제압하는 장면. 죽어 마땅한 학폭 가해자는 그렇게 살아났죠.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7월 25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트리거입니다. 총기 청정 국가인 한국에 수만 정의 총기가 풀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액션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권호승, 김재훈 공동 연출, 김남길, 김영광 주연입니다. 총 10부작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는 꽤 긴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부작을 몰아서 보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 작품은 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재미는 있다. 지루하지 않고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 넷플릭스 한국 영화 84제곱미터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극적이고 감정이 요동치고 도파민 터지고 그렇게 보는 맛이 있어. 그런데 84제곱미터와 마찬가지로 단점이 많이 보였다. 비슷한 단점. 너무 말이 안 돼. 물론 84제곱미터는 아파트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트리거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이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 리뷰 영상은 결말 포함해서 스포일러를 왕창 하겠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든 생각,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틀린 걸 수도 있는데 만약 한국 사회에 저런 식으로 대량의 총기가 풀렸다? 99%는 얌전히 총기를 반납할 것 같은데요. 멀쩡히 살고 경찰서 갈 일도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경찰 당국에서 뉴스 때려서 이거 지금 불법 총기 풀려있는 거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리기만 해도 99%는 회수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쫄보인데 예외적으로 자전거는 잘 훔쳐가지만 남의 집 앞 택배도 절대 손 안 대고 카페에 노트북 같은 거 두고 가도 아무도 남의 물건 안 건드리잖아요. 드라마 내내 여러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이 무슨 퓰리셔상 사진 같은 그럴듯한 그림 하나 만들어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얌전히 총기를 반납하게 된다는 전개? 그런 복잡한 빌드업이나 오두방정의 과정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부분은 그냥 반납하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죄라는데 반납을 안 하고 배겨? 학폭 당하는 애가 총이 없어서 가해자를 못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작정하면 총 없어도 충분히 죽입니다. 학폭 피해자뿐 아니고 누구라도 살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게 나 자신도 죽이는 꼴이라서 사실상 사회적 자살이죠. 그러니까 총기 풀린다고 드라마에서와 같은 저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막상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라면 저렇게는 안 될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갈등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갈등이 심각한 사회인 건 사실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가슴 한켠에 분노를 품고 살죠. 이 트리거라는 드라마 내용 자체가 갈등 공화국이라는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 병리학적 진단으로부터 출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하고 1화에 나왔던 중요한 대사 누구에게나 트리거가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드라마는 좀 스케일 욕심을 덜 부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총기를 권총 환자로 보내는 정도로 하고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소수 개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형식으로 끝까지 전개했다면 훨씬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가장 처음에 나온 공시생 에피소드까지는 괜찮거든요. 내면의 트리거가 눌러지는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려졌잖아요.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들도 설정을 보면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가족, 학폭당하는 학생, 태움당하는 간호사, 전세 사기 피해자, 갈등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표면의 덕거이 같은 이런 사례들, 공시 장수생도 그렇고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사연들을 잘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연들을 나열식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메시지가 담긴 큰 스토리를 만들려고 한 과정이 너무 무리수가 많고 잘 와닿지가 않는다. 일단 이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이 연기한 이도라는 이름의 파출소 순경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전직 군인이었고 저격수로 활동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군인 시절에 킬수가 99명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한국 국적의 군인이 99명이나 죽일 정도로 전장을 누빌 일이 있나? 드라마 중간에 용병 어쩌고 하는 내용이 짧게 언급되긴 하던데 하여간 뭔가 이 캐릭터 자체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도는 어린 시절에 집안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이 전부 살해당한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총을 슬쩍 해가지고 그 총으로 유치장에 잡혀있던 범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경찰이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해서 결국 트리거를 당기지 않고 참아요. 이 작품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참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참아라 라는 메시지는 사회적 폭력을 다룬 대중문화 작품에서 굉장히 흔하게 등장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참아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냥 세트로 따라오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거든요. 거의 그냥 대사로 나오는데 이런 식이죠. 참아라.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이 드라마에서 참아라 라는 대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대사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대사까지 나왔다면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이 더욱 공감하기 어려웠을 거다 라고 제작진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참으면 호구다 라는 말에 더 공감을 하거든. 참는 게 이기는 거긴 개뿔. 이런 허울 좋은 메시지는 안 통한다고. 특히 이 작품은 대한민국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갈등 사례들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도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작품의 태도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도 참아라 라는 게 이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 중 하나이고 결국 트리거를 눌러서 터지고 많은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안티테제격인 인물로 이도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설정한 거예요. 이도라는 캐릭터가 사람 자체는 되게 훌륭한 주인공이긴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이야. 요즘 시대에 킬수 99명인 한국 국적의 저격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괴물인 거예요. 거의 전투력이 조닉급입니다. K 조닉이야. 그런데 시원시원한 사이다 액션 보여주는 원조 조닉과는 달리 이 K 조닉은 드라마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고구마 짓을 합니다. K가 코리아가 아니라 코구마였구나.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도가 전직 군인이었는데 군인을 그만두고 경찰이 되어서 파출소 순경으로 일하고 있어요. 군인 시절에 사람을 많이 죽인 트라우마 같은 걸로 인해 이제 앞으로 총을 잡지 않겠다. 그런 맹세 비슷한 걸 한 상태야. 그런데 총기 청정국인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총기 난사 사건들이 터지는 거야.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한 장수 공시생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경찰서로 쳐들어와서 성범죄자 감시팀을 공격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폭 피해자가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에피소드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번 사건들마다 주인공 이도가 상황을 수습하는데 큰 활약을 해요. 이도는 파출소 순경이지만 워낙에 과거 경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얘가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괴물이라는 걸 경찰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도 본인도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해서 모든 상황들을 파출소 순경인 이도가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들에서 이도가 보여주는 활약이라는 게 이도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확장되어 가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미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도가 하는 일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생존자들을 탈출시키고 범인을 제압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총을 쏘는 상황 자체를 막아내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마지막에 태움 당하는 간호사는 이도랑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TV에 나온 이도의 모습을 보고 결국 가지고 있던 총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얌전히 반납하게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주인공의 활약이 얼마나 시청자들에게 와닿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요즘 시대에 정말 공감을 얻기 힘든 그런 대사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안 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도라는 캐릭터 자체가 공감을 얻기 힘든 그런 면모가 있어요. 일단 가장 단순하게 드는 생각이 죽어도 싼 놈은 좀 죽게 놔두라고. 이 드라마에서 제일 죽이고 싶은 놈들이 다 살아남거든요. 이거 일부러 그런 겁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죽기를 원하는 캐릭터를 일부러 안 죽였어. 시청자들에게도 참아라 라는 메시지를 가장 강렬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하지만 역시 좀 힘들다 이런 메시지를 와닿게 한다는 게 그저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는 건 그 학폭으로 괴롭힘 당하는 불쌍한 학생을 우리의 훌륭한 주인공 이도님께서 아주 멋지게 회전 엘보우로 제압하는 장면. 죽어 마땅한 학폭 가해자는 그렇게 살아났죠. 이런 장면은 시청자들이 메시지는 개뿔 그냥 엄청 열받는 고구마 장면인 거죠. 그리고 단언컨대 이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을 만한 캐릭터는 그 조폭 따까리 역할인 구정만. 예전에 많이 만들어졌던 조폭 미화 작품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조폭 미화물에서 많이 봐왔던 캐릭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좀 불쌍한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은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다가 항상 마지막이 비참해. 저는 이 드라마에 나온 구정만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예전에 갱영화 많이 찍던 시절에 알파치노가 생각이 났습니다. 토니 몬타나 같은 거물급 말고 좀 구질구질 비실비실한 갱을 연기했던 영화들, 칼리토나 도니 브레스코 이런 영화들, 그렇게 알파치노가 생각이 날 정도로 구정만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구정만이 자기를 괴롭혀왔던 조폭들을 총으로 다 쓸어버리고 거액을 들고 도망쳐서 자기를 따르는 동생들과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우리의 훌륭한 주인공 이도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고구마를 먹여주시죠. 그 학폭 가해자가 살아나는 장면과 구정만이 결국 탈출에 실패하는 장면, 이 드라마에서 제일 열받는 고구마 장면입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낸 주인공 이도가 멋진 표정을 짓고 있는 게 특히 킹받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고아가 된 이도를 자식처럼 키워준 경찰 캐릭터가 있는데 이분의 딸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딸의 복수를 위해서 사기 범죄자를 총으로 응징하려고 하는 것도 이도가 막아요. 이런 고구마 상황들이 중간부터 계속 나오니까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특히 이게 넷플릭스라는 가장 보편화된 OTT에서 공개된 대작 대중문화 콘텐츠라는 걸 감안해야 해요. 이런 메시지를 만약 아트 시네마풍 다양성 영화 이런 데서 봤다. 그러면 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넷플릭스로 공개되어서 주말 여가로 즐기면서 봐야 하는 이런 콘텐츠에 이렇게 고구마 삼키듯 꾸역꾸역 삼켜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준다? 글쎄요. 물론 전혀 안 통하는 메시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역시 안 좋은 반응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도 캐릭터를 김남길이 연기했잖아요. 존윅 같은 전투력에 이런 괴물 주인공을 연기하기에 김남길이 물론 키는 커요. 피지컬은 괜찮은데 얼굴이 너무 부드럽게 생겼죠. 물론 이 작품의 메시지에는 잘 맞는 외모이긴 하지만 엄청난 전투력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살짝 어색한 느낌이 있고요. 아니 대부분의 액션 장면이 나쁘진 않았는데 구정만 잡으러 갈 때 방탄조끼도 있고 처음으로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복장하고 있을 때 다리가 너무 슬림하게 보여가지고 그 모습이 제일 어색해 보이긴 했어요. 저런 슬림한 몸에서 도무지 저 전투력이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김영광이 연기한 문백이라는 빌런 캐릭터가 비주얼적으로는 더 그럴듯했거든요. 얘도 전투력이 장난아냐? 이 드라마에서 제일 볼만했던 액션 장면이 문백이 길거리에서 싸움난 양아치들을 비비탄 총으로 제압하는 장면. 물론 말도 안 되는 장면이긴 합니다. 뭔지 모르고 맞으면 놀라고 당황할 테지만 상대가 비비탄 총 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맞아도 아픈 거 참고 돌진해오지 않을까요? 비비탄 총의 저지력이 그 정도가 안 될 텐데 그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장면에서 김영광이 액션 연기를 진짜 잘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준 액션 연기. 이 문백이라는 빌런은 주인공인 이도와는 정반대의 성향으로 설정이 된 캐릭터예요. 비슷하게 아픈 과거가 있지만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죠. 문백은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타가소 직원으로 위장한 인신매매범한테 잡혀갔어요. 사실상 엄마가 버린 꼴이죠. 그런데 이 인신매매범은 어디 뭐 앵벌이를 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애들을 외국에 장기 매매용으로 팔아버리는 놈들이었어. 그렇게 문백이는 외국에 팔려가고 수술대 위에서 장기가 다 꺼내질 상황이었는데 FBI가 들이닥쳐서 구조됩니다. 그런데 이미 한쪽 안구를 적출해버린 상태야. 그렇게 한쪽 눈만 잃고 목숨을 건졌지만 어마어마한 복수심을 품게 되죠. 나중에 성장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총기 유통을 하는 어둠의 조직에 소속되어서 한국이 원래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마약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 총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한국에 총기를 풀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 이렇게 조직을 설득을 해서 문백이 주도하에 한국에 총기를 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백의 진짜 목적은 얘가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에 대한 복수로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약간 다크나이트의 조커 느낌도 나요. 그저 세상이 불타는 걸 보고 싶은. 처음에는 문백이 이 모든 상황의 흑막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고 주인공 이도의 조력자 포지션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이도가 문백의 정체를 알아내고 이제 두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대립을 합니다. 계속 무리수인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드라마다 보니까 마지막 10화가 제일 빡세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진짜 안 넘어가. 너무 고구마야. 총기 찬성 시위대와 총기 반대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있는 광장에 거대한 트럭이 도착하더니 그 안에서 대량의 총기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문백과 패거리들이 연막 수류탄을 던져서 그 광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수백 명이 서로 죽고 죽이는 총기 난사 사태가 벌어집니다. 주변에 경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통제 불능이 되는 게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였고, 그 아수라장 안에서 이도와 문백의 최후의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더니 문백이 뜬금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문백이 누가 쏜 총에 맞았는지가 좀 의문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백과 같은 카오스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그 카오스에 본인도 희생되는 장면, 약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가 겪은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문백은 총 맞아 쓰러지고 이도는 그 혼란 속에 혼자 무방비로 있던 어린아이를 감싸면서 필리셔상 까민 이미지를 남기고 사회에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데 성공합니다. 적어도 작품 내에서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는 별개로 작품 내에서는 그 메시지가 아주 효과가 좋아서 되게 좋은 방향, 희망찬 방향으로 결말이 나요. 뭔가 이렇게 고구마스럽기도 하고 좋은 메시지를 담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였습니다. 반응은 당연히 호불호가 꽤 가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84제곱미터보다는 좋은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정과 소재가 참신하고 자극적이며 액션의 볼거리도 꽤 괜찮으니까 요즘 시대에 잘 안 먹힐 것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고구마 장면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반응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뭔가 곱씹어 생각을 하면서 반응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사회 곳곳에 총기가 만연해 있는 미국이라던가 이런 다른 나라의 반응이 어떨지도 좀 궁금하고요. 월드 페트롤 순위 6위 정도로 데뷔를 했습니다. 앞으로 순위가 조금씩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감도 살짝 드네요. 여러 가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흥미로운 드라마 트리거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